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 9단원에서 세 번째 서비스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 서비스업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종류 두 가지, 그리고 서비스업이 최근에 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이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와 콜센터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간적으로 나누고 있다, 분업시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서비스업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택배 오잖아요. 그런 걸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운송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178, 179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운송업에 있어서는 이제 해외에서 택배가 오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세계화가 됐을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외를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로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거기서 직접 배송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출 수입을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줄여서 직구라고 하는데, 해외 직구, 해외 직접 구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은 제일 중요한 게 해외 직접 구매의 증가예요. 해외 직접 구매라는 거 밑줄 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국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물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직접 소비자가 주문하는 거를 직접 구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구매하고 또는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구매와 배송 대신해준다고 해서 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업체들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변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어떤 티셔츠를 사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돈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지불을 하면 그게 이제 구매를 해주고 또는 이렇게 배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서비스 업체에서 대신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배, 운송업이 이런 식으로 세계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자, 이런 해외 직접 구매의 증가로 인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구매랑 배송 대행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통업, 유통산업. 그냥 비슷한 말 적어볼게요. 비슷한 말로 택배라든가 운송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우리 앞에서 방금 살펴봤는데 서비스업은 기계가 대체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택배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드론이 나오곤 있지만 일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 배송 대행 업체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증가한다. 두 번째는요, 반대의 영향이 나타나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잖아요. 해외 이제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쇼핑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거리에 나와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상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의 판매율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은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유통산업 그리고 해외 직구 관련 업체의 일자리는 증가한다라는 게 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되면서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업인데요. 관광업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이제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배경에는 교통기술 그리고 해외 항공권 같은 거 요즘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바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터넷이 편하다 보니까 어플로도 요즘 많이 결제가 가능한데, 요게 발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 남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 가볼까,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변화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증가합니다. 국내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니까 해외 우리나라 관광객이 증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랑 국내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관광객이 서로 왔다 갔다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게 변화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변화의 모습들로 인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일단 그 지역에 호텔이나 이런데 아니면 식당에 이런데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새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월급,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겁니다. 강릉이 유명해져서 해외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강릉을 많이 오면 강릉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고 강릉에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가 거기 가보니까 되게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개선이라는 건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죠. 플러스 이제 외국인들이 잘 몰랐던 그런 지역, 대한민국 잘 몰랐고 서울 몰랐는데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서울이라는 데가 관광하기에 좋은 데구나라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된다. 자,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아주 많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들은 이런 피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처음에는 돈 벌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가면서 자연 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쓰레기가 바다로 가기도 하고 바다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업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쇠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발리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발리라는 곳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힌두교 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관광객과 외국의 문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힌두교 전통 문화가 많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관광업의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행은 여행인데 공정한 여행이에요. 공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에서 놀고 가도 그 돈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잘 가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행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원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줄 수 있는 여행을 바로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뭐가 공정하냐? 여행하는 사람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둘 다 공정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지역에 많이 돈도 별로 주지 않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여행이 많았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불공정하다고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 지역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정여행의 그런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요즘에 유명한 영화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에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영화라는 뜻의 스크린이라고 해서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크린이 이제 영화를 뜻하는 거니까 유명한 영화 촬영지 아니면 드라마 촬영지 이런 데가 관광지로 뜨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우들이 했던 거 자기도 이제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런 데를 이제 관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강릉시에도 있어요. 강릉시에 그 주문진에 도깨비 촬영한 그 방파제가 있죠. 도깨비 포스터에 나오는 거기 아니면은 저기 태백에 가면 지금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헤어졌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송중기 그다음에 송혜교가 나오는 그 드라마 세트장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 걸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스크린 영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런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스크린 투어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먼저 첫 번째로 유통업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유통업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한다. 해외 사이트에 직접 소비자가 접속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해외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이 택배를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가 성장하면서 그런 대행하는 택배나 운송 대신 옮겨주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런 일자리가 증가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온라인에 많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매장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물론이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고 시간이 남아 돌면서 국내 외국인 증가하고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많이 가고 이런 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건 당연히 그 지역에 돈을 벌어다 주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좋게 홍보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서울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여기다가 조금만 적어볼게요. 자, 쓰레기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바다가 오염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발리라는 이제 섬 휴양지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다 돈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원래 있던 힌두교 종교 전통 문화가 쇠퇴할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의 관심을 안 가져줘서. 최근에는 관광 세계화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역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 여행과 유명한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는 스크린 투어리즘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 마지막 서비스업의 변화된 주민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